15분 분량의 영상을 채우려면 약 5,500자에서 6,000자 정도의 매우 방대한 양의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시청자가 지루하지 않게 배의 역사, 전 세계적인 위상, 영양학적 가치, 세척 및 보관, 체질별 주의사항, 그리고 배를 활용한 민간요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숫자를 빼고 오직 글씨로만 가득 채워드릴 테니 바로 활용해보세요. 가을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과일이자 우리 민족에게는 제사상이나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귀한 대접을 받아온 과일, 바로 배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아주 오래전부터 약재로도 널리 쓰일 만큼 그 효능이 탁월합니다. 서양에서는 배의 모양을 보고 여신의 과일이라 부르기도 했고, 동양에서는 배의 하얀 꽃을 보며 선비들이 시를 읽기도 했을 만큼 배는 인류와 오랜 역사를 함께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배가 가진 수많은 비밀과 건강하게 먹는 법을 15분 동안 아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의 품종과 특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크고 둥근 배는 동양배입니다. 동양배는 아삭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과즙이 특징이며 수분 함량이 90%에 달할 정도로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신고배가 있으며, 최근에는 원앙배나 화산배처럼 당도가 더 높고 껍질이 얇은 품종들도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양배는 모양이 호리병처럼 생겼고 식감이 훨씬 부드럽고 무른 편입니다. 우리나라 배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품질을 인정받아 해외로 수출될 만큼 당도와 식감이 독보적입니다. 배의 가장 큰 효능을 꼽으라면 단연기관지 건강입니다.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기관지,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침이나 가래를 사귀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감기에 걸리거나 목이 아플 때 배의 속을 파내고 꿀과 도라지를 넣어 푹 고아낸 배숙을 상비약처럼 먹었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배를 먹으면 폐에 열을 내리고 기관지를 촉진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배는 천연 소화제로 불릴 만큼 소화 기능이 뛰어납니다. 배에는 인버테이스와 옥시데이스 같은 소화 효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고 난 뒤 후식으로 배를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효소들이 단백질과 지방 분해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비나 불고기를 재울 때 배를 갈아 넣는 것은 단순히 단맛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연육작용과 더불어 소화를 돕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조리법입니다. 과식 후에 배 한 조각을 먹는 것은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숙취 해소에도 배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배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알코올 분해를 돕고 간세포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과음한 다음날 갈증이 심하고 머리가 아플 때 시원한 배즙이나 배를 먹으면 수분이 보충되면서 독소 배출이 빨라집니다. 시중에서 숙취 해소 음료로 배 음료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도 바로 배가 가진 탁월한 해독 작용 때문입니다. 또한 배의 당분은 간 기능을 활성화해 피로를 빠르게 풀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배의 독특한 식감을 만드는 것은 바로 석세포라는 것입니다. 배를 씹을 때 입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알갱이가 느껴지는 것이 바로 석세포인데, 이 세포는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장까지 내려가면서 장운동을 자극하고 변비 예방을 도우며 치아 사이에 낀 프라그를 제거해주는 천연 칫솔 역할까지 합니다. 배를 먹고 나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이 석세포의 세정 작용 덕분입니다. 이제 배를 잘 고르고 보관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맛있는 배는 껍질이 맑고 투명하며 황갈색이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꼭지 부분이 깊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둥글고 묵직한 것을 골라야 과즙이 풍부하고 달콤합니다. 배는 수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보관 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를 한 알씩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싼 뒤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 신선실에 보관하면 한 달 이상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과와 함께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배를 금방 무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척할 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면 충분합니다. 배는 껍질이 얇아 껍질째 먹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가장 좋지만
잔류 농약이 걱정된다면 칼슘 파우더나 식초를 푼 물에 잠시 담갔다가 헹궈내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배 껍질에는 과육보다 항산화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 가급적이면 얇게 깎거나 깨끗이 씻어 통째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배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배는 성질이 매우 차가운 과일입니다.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력이 약해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배를 과하게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몸이 찬 여성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배를 생으로 드시기보다 따뜻하게 차로 끓여 마시거나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섭취법입니다. 또한 배는 당도가 꽤 높은 과일입니다. 수분이 많아 칼로리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혈당 지수가 낮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식후에 많은 양의 배를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배 한 조각 정도는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배즙을 짜서 마시게 되면 당분이 급격히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적당량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륨 함량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포도나 키위와 마찬가지로 배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칼륨 배출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이 쌓여 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만성 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배를 섭취하기 전 반드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배를 활용한 요리법도 무궁무진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배 도라지청입니다. 배와 도라지를 함께 달여 청을 만들어 두면 겨울철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됩니다. 또한 배를 얇게 채 썰어 샐러드에 넣으면 아삭한 식감이 입맛을 돋워주며 배를 가라소스로 활용하면 설탕 없이도 고급스러운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배를 익히면 산 성분이 줄어들고 소화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아이들에게는 배를 쪄서 주는 배숙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기 쉽지만 사실 이만큼 우리 몸의 정화작용을 돕는 과일도 드뭅니다. 미세먼지와 스트레스, 그리고 서구화된 식단으로 지친 현대인의 간과 폐를 씻어주는 천연 청소부와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배의 다양한 효능과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단순히 맛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약으로 생각하며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배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의 하얀 속살처럼 깨끗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우리 몸을 살리는 자연의 선물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달콤하고 아삭한 배 한 알로 일상의 활력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